안녕하세요. 모병제 출신 시민연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으로부터 2023년 기준 9년 전인 2014년 4월 7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흔히 2014년 4월하면 세월호 사고와 세월호 사고 추모 상징으로 알려진 노란 리본을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가 생기기 9일 전인 2014년 4월 7일은 육군 제28보병사단, 일명 태풍부대, 무적태풍부대에서 벌어진 구타와 가혹행위로 윤승주 상병이 사망한 날입니다. 윤승주 상병은 1993년 6월 13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2013년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군입대를 위해 휴학한 후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남성 청년들은 징병제에 의해 병역 의무자가 되며 이중 병역 판정검사에서 현역 징집 대상자로 판정되면 입대해야 합니다. 이 현역 징집 대상자로 판정되고 입대하게 되는 비율이 1990년대 이후에 60%, 70%, 80%를 넘더니 2000년대부터 90% 전후로 높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2010년대에는 90%를 넘겼는데 2014년 당시 육군에서 내놓은 2022년의 현역 판정 추정 비율이 98% 추정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에서 계산한 2020년 기준의 병 숫자인 35만 6천 명을 유지했을 때 계산한 2023년의 현역 판정 비율인 96.7%와 비슷합니다. 이 비율이 징병제 국가 중에서 한국이 높다 보니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웬만하면 대부분 현역 징집 대상자가 되는 수준인데 여기에는 윤승주라는 청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군 병사신분 기준으로 복무 환경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군을 지원하는 것, 복무를 마치면 자부심 때문에 해병대를 지원하는 것,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적성이라든가 복무를 마친 후에 삶을 살아갈 때 생기는 유리함과 혜택 때문에 육해 공군 상관없이 의무병, 운전병 등 일명 특기병, 기술병으로 불리는 특정병과를 지원하는 것 등도 징병제라는 제도적 강제에 의한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던 윤승주 상병도 4년 동안 재학 후 졸업하면 간호장교로 복무할 수 있었고 의무병으로 복무해야 취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2013년에 육군 의무병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승주 상병은 병사나 장교나 자신에게 맞는 병과로 복무할 때의 좋은 점, 복무를 마친 후에 유리함과 혜택도 있었겠지만 징병제라는 제도적 강제성에 의해 강제로 지원에 입대한 것입니다. 제도적 강제성에 의해 강제로 지원에 입대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입대하라는 강요에 의해 입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징병제라는 제도에 의한 강제 때문에 지원해서 입대한 것을 말하는데 윤승주 상병을 포함해 육군 의무병, 운전병, 행정병, 군학병 등 육군의 특기병 또는 기술병 중 입대 전 지원한 경우 지원 없이 징집되는 상근 예비역을 제외한 해군 병사 및 해병대 병사, 공군 병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2013년 12월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윤승주 상병은 한 달 동안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국군의무학교에서 자신이 지원한 병과인 의무병 관련 교육을 수료한 후인 2014년 3월에 경기도 연천의 제28보병사단, 일명 태풍부대, 무적태풍부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윤승주 상병은 이 부대의 의무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그는 6명의 가해자들로부터 구타,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인 2014년 4월 7일 사망했습니다. 그가 당한 폭행 중에서는 5kg의 엿기로 맞는 폭행도 있었으며 구타 외의 가혹행위를 보면 1.5리터의 물을 강제로 마시기, 바닥에 과자를 떨어뜨려서 개처럼 하도록 해 과자를 먹게 하기, 치약 한 통 먹이기, 바닥에 뱉은 침 핥아먹기도 있었습니다. 의무대에 입실한 환자가 있을 때도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가해자들에게 수액주사를 맞아가면서까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윤승주 상병의 나라사랑 카드로 불리는 체크카드까지 갈취했고 통화하는 것도 감시했으며 내부의 신고도 방해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부대 면회와 부모님을 초청하는 부대 체육대회에 부모님이 참석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윤승주 상병은 기독교 신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해자들은 일요일에 부대 교회에 갈 수 없게 막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라면 일요일은 교회에 가는 것이 관습으로 윤승주 상병은 종교활동까지 가해자들에게 방해받은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윤승주 상병에게 부대 면회, 부모님을 초청하는 부대 체육대회, 부대 교회에 갈 수 없게 한 것은 가해자들이 구타와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만두 등 냉동식품을 먹다 구타를 당해 이것으로 목이 막혀 사망했다고 나온 것 정도였고 지상파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보도한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때인 2014년 4월에는 윤승주 상병이 사망한 사건보다 9일 후에 생긴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가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해 7월 말에서 8월 초에 냉동식품을 먹다 구타를 당하고 목이 막혀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대에 배치된 후에 계속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사망한 것이 알려져 각 언론사에서 보도하면서 알려진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종아리와 허벅지에 근육이 터졌고 갈비뼈가 14개나 부러졌고 웬만한 장기에 피가 고여있고 비장이 터져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수준의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알려지기 전인 같은 해 6월 20일에 육군 제22보 병사단 최전방 초소에서 생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윤승주 상병 사망 사건은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전 대표에게도 영향을 준 사건이며, 모병제추진시민연대에서 활동하는 분에게도 영향을 준 징병제 반대 폐지 운동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징병제 반대 폐지 운동에는 윤승주 상병이 사망한 정도의 가혹행위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사건도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2014년 당시 알려진 두 사건을 전후로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해병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변기를 핥으라고 하는 가혹행위를 가했으며, 군 내부에 부조리를 당하고 정신질환 증상으로 고통받은 병사가 만기 전역을 한 날에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2014년 당시에 벌어진 군내 가혹행위 사건 관련 자료인데, 육군 제6보 병사단에서는 가혹행위의 성추행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가해자가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남경필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은 남경필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정치계에서 은퇴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남경필은 한국의 보수정당 관련 정치인 중에서 모병제를 찬성하는 정치인으로도 알려졌는데, 남경필은 자신 아들이 군대 안에서 저지른 가혹행위와 성추행 이후에도 마약에 입을 댄 사건 때문에 정치계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군대에 왜 가야 되냐? 한국 징병제는 쓰레기 같은 제도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윤일병 사건 이전, 2000년대 이전 그 당시에나 벌어졌지 요즘 군대는 이렇지 않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알게 모르게 구타, 가혹행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인 2023년과 그 전에 올라온 군내 가혹행위 관련 기사들인데, 간부가 병사에게 혹은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기사들과 간부가 병사에게 혹은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 성범죄를 가해서 처벌받았다는 기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올라온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언론에 올라오지 않은 사건들을 포함하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은폐하거나 조작합니다. 이런 군대 때문에 징병제에 의한 신체검사 거부, 징집 거부,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자해나 속임수, 징집을 거부, 피하기 위한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해외 체류, 국적 포기 등 병역을 거부, 피하는 현상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모병제 국가에서도 가혹행위 등 군인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군인권 개선과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의해 저희 모병제추진시민연대에서는 징병제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윤승주 상병이 사망한 사건을 윤승주 상병이 사망했던 당시의 계급에 의해 윤일병 사건으로 부르는데, 윤승주 상병으로 부르는 것은 윤승주 상병이 일병 계급일 때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후 1계급 추서로 상병으로 진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것도 어렵고 험난했습니다. 처음 유족들이 국가보훈처에 윤승주 상병을 국가유공자로 신청했을 때 국가유공자보다 한 단계 낮은 보훈보상 대상자로 지정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소송 끝인 2017년 12월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군측의 조작, 은폐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는데, 2018년에 유족이 군사망사고진상위원회에 군측의 윤승주 상병의 사인 조작, 은폐에 대해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윤승주 상병이 사망한 지 9년째가 되는 해인 올해 2월에 군측의 조작, 은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이 나왔으며, 그로부터 5달 전인 2022년 9월에는 군측의 윤승주 상병의 사인 조작, 은폐에 대해 대법원은 군측의 은폐와 조작이 없다면서 윤승주 상병의 유족에 대해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군의 조작, 은폐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 문제로 윤승주 상병의 유족은 이 문제로 윤승주 상병 사망사건 9주기가 되는 날의 전날인 2023년 4월 6일에 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사건 이후 9일 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주로 떠오르는 분이 많습니다만, 부디 이 영상에서 다룬 윤승주 일병, 아니 윤승주 상병도 많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징병제 반대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